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네, 오늘 완벽한 사람과 더불어 관계하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벽한 사람. 네, 애니어그램에서 4번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 두 캐릭터가 만났을 때 어떤 점들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요점으로 다가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상황이죠. 네, 이 독특한 사람은 이제 감정형이라고 합니다. 감정은 어떻죠? 감정은 시와 때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폭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은 장형이거든요. 장형은 이제 본능형인데 그 본능형의 에너지를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그걸 누릅니다. 네, 그래서 그 누른 감정의 처리가 좀 힘들죠. 그래서 1번의 이 완벽한 사람은 그 본능적인 자기의 분노를 누르고, 4번의 독특한 사람은 자기의 감성을 아주 얇게 눌러서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힘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늘 이렇게 본능적인 것을 눌렀던 1번 완벽한 사람은 4번의 이 독특한 사람의 이 감정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 창조적인 그런 예술적인 그런 느낌을 나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완벽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완벽한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 독특한 사람은 독특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제한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게 감정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무질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하나의 에너지로 초점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독특한 사람의 고민인데, 이 완벽한 사람을 보면 그게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래가지고 감정에 잘 후달리지도 않고 소신과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굉장히 또 부럽죠. 내가 없는 면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부럽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두 사람의 포인트는 바로 이제 그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바라볼 때 불꽃이 튀었다든지, 아니면 많이 끌렸다든지, 호기심이 생겼다든지 하게 되면 서로의 감정에, 연애 전선에 이제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연애의 포인트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과 이제 단점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은 이상주의자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이상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에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고, 그렇죠. 그 대신 좀 융통성이 있고 딱딱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이 4번의 자유로운 그러한 무질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어제와 오늘이 좀 다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삐지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독특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질서가 있어서 좋긴 한데 자기의 자유가 제한받는 거는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유로움을 허용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자기의 자유에 대해서 자꾸만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원칙 벗어났다 그러고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그러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특한 사람은 감정의 표현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감정의 표현이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리고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의 제한,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매력적이었던 사람이 잔소리쟁이, 뭐 까다로운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또 완벽한 사람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두 캐릭터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제 높아지게 되고, 이 파도를 잘 잠재우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에 이제 급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특한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면 그 규약과 원칙과 규범 이런 것들을 걷어들여야 돼요. 이래야만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강요하면은 안 됩니다. 비단 독특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독특한 사람에게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이 봤을 때는 자기가 옥죄임을 받는다는 거, 목이 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사람을 사랑하고 포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원칙을 걷어들여야 돼요. 내지는 좀 느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철조망처럼 이렇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작은 고기도 다 낚는 그런 그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좀 듬성듬성 큰 고기만 잡을 수 있도록 그 원칙의 범위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넓혀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힌 상대의 모습에서 어떤 그 감정적인 안정감도 누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한 반성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도 이제 내 파트너의 그런 원칙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일의 성취감도 높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고 스승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자기 생활을 반성하게 돼서 그 사랑해라는 감정도 더 올라가는 거죠. 아, 역시 맞아. 내 파트너의 저런 모습이 내가 가야 될 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완벽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 완벽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걷어들여야 돼요. 좀 완화시키고 이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춤으로써 독특한 사람의 그 애정이 식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4번 독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완벽한 사람은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강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벗어났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에게 또 비판도 많이 하고 자기가 또 자기에게 상처를 또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가 원칙을 안 지켰다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겠다. 상대방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1번의 그 완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약이라는 거,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사람의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따뜻하게 녹여주는 게 필요해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꼭 그래야만 되는 거는 아니야.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자율성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당신의 인생은 넓고도 크고도 무한대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긴장을 좀 풀어도 이 세상은 무질서한 것 같지만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커멘트 해주고 그를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도닥거려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안위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하고 독특한 사람은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개선이 되고 서로가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그런 성숙지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제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그 완벽한 사람이 완벽이라는 기준을 많이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한 반 이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밀하게 디테일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넓고 광범위한 약속을 하면 독특한 사람도 그 약속은 기꺼이 내 자유를 그렇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내 삶의 질서를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라고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약속을 가져야 돼요. 그냥 너무 자유스러워지면 그 너무라는 게 방종하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애정이 뜨거워지려면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넓은 약속을 서로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키는 겁니다. 조밀한 약속이 아니고 이렇게 폭넓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독특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전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이 독특한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칭찬, 지지, 공감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면, 그러면 서로 반발씩 양보해서 두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약속이란 얘기를 완벽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의 자유는 어디에 국한되냐면 어항 속에만 국한이 됩니다. 어항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항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항이라고 약속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항이 작으면 안 되겠죠. 넉넉한 어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완벽한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넉넉하니만큼 자기의 감정을 좀 제한하고, 그리고 그 넉넉한 속에서 만족하면서 자기 질서를 만들어서 그 어항의 크기를 더 넓히는, 아예 어항이 필요 없는 태평양 같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그 질서를, 최소한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4번 유형의 창조성, 독특한 캐릭터의 품격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완벽한 사람과 독특한 사람, 두 캐릭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완벽한 사람하고 관찰하는 사람, 이 두 관계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